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칭이 작동하는 조직과 사회를 만드는 쌍방향 코칭과 피드백 쌍코피 윤수환입니다. 남관입니다. 네, 요즘 원어논을 어떻게 코칭으로 좀 잘 풀어낼 것이냐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질문이 안 친해. 안 친해? 관계가 좀 가깝지 않아. 네. 그 있잖아요. 왜 팀장도 왜 좀 그럼요. 가까운. 어차피 사람들 일이. 그러니까 뭐 친한 사람은 친한 대로 원어는 힘들고 안 친한 사람은 안 친한 사람들은 힘들고 이런 상태인데 안 친한 사람과 원어는 어떻게 잘할 수 있냐. 네네. 이런 질문들이 이제 좀 요청이 들어와서 그걸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제로 보면요, 좀 약간 까다롭다. 제가 말이 쉽게 잘 안 통한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미뤄. 뒤로 자꾸 밀리고. 그래서 그 에너지가 또 서로 전달이 돼. 맞습니다. 그 팀원도 우리 팀장이 날 싫어하나 생각할 정도로. 그럼 순서를 안 친한 사람부터 하고 친한 사람이 해야 돼? 아니면 친한 사람하고 안 친한 사람이 해야 돼요? 그 저는 이제 여러 케이스를 보니까 그냥 섞여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섞어서? 섞여서 이게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 랜덤으로 하고 있어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예를 들면은 내 팀원들이 뭐 이제 뭐 책임급도 있고 선임급도 있고 뭐 주임급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은 한 달에 한 번, 선임은 2달에 한 번, 여긴 3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안에서 순서를 뭐 지들끼리 정하게 하든지 그래서 그냥 랜덤으로 가게 하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또 전산으로 뭐 팀장이 원어는 가능한 일정 시간 이렇게 전산 깔아놓고 알아서 신청하는 거니까. 맞아요. 진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보통은 원어는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들도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저 좀 먼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할 수 있게 이제 오픈해놓고 신청해라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옛날 복권처럼 이렇게 화살을 쏴야 돼. 그게 재밌겠다. 이번에 김선이 다음 박재기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좀 불편하면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으니까 나랑 별로 안 친한가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좀 랜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섞어서 해라. 섞어서 하는 중요한 건 정규화. 맞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나? 어떻게 다 잘하지? 정규. 이게 또 별로 관계가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아젠다가 정해놓고 하는 대화가 있을 것 같고 아젠다 없이 하는 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아젠다 없이 하는 대화. 네. 그냥 별로 안 친한데 아젠다가 없어. 그리고 온 대화 롤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간은 첫 시간이고 가볍게 한번 그냥 얘기하는 시간 한번 롤플레이 하는 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친한 관계에서의 대화랑 안 친한 관계에서 아젠다 없이 하는 대화 이게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선을 넘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 또 비슷해질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쌓인 만큼 대화 수준이 이제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는 별로 안 했지만 또 바로 어떻게 친해진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대화를 안 했는데 조금 그리고 나도 사실 마음이 좀 껄끄러움이 좀 있는 상태면 좀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그런 건 그때 다를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별로 안 친한 약간 좀 까다로운 그러니까 대화가 편치 않은 관계라고 보고 이것도 중요하네요. 별로 안 친한이라는 표현보다 대화가 편치 않은 이게 약간 중립적인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시작합니다. 제가 딱 봐도 안 친하겠어요. 공감하신 거예요? 공감하신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결과 편치 않은 직원입니다. 네. 지금 오늘 완원하자고 해서 온 거지? 네. 형님. 야, 되게 부담스럽지 않냐? 뭐 회사에서 뭐 하랬으니까. 그렇지. 뭔 얘기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 또 일도 바쁜데. 네. 지금 프로젝트가 되게 자꾸 개선 요청 들어가지고. 글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이게 우리 안 했던 건데 새롭게 하려니까 이게 또 일정으로 들어가고 또 일로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때문에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아. 그래도 회사에서 이제 완원 이렇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혹시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해? 뭐 팀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팀장에게 좀 얘기하고 팀장이 도울 게 있으면 돕고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팀장한테 얘기해 이런 것들이 취지 아닐까 싶습니다. 딱 맞춰서 얘기를 하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일로서는 만나고 있지만 또 윤책임하고 이제 바로 얘기할 게 별로 없었고 네. 이제 우리 밑에 그 파트 리더 통해서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실제로 얘기할 게도 많지 않고 나도 나지만 윤책임이 나한테 더 이렇게 약간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이럴 것 같아. 아닙니다. 팀이 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은 되게 열심히 해왔지만 이제 사실은 내가 윤책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고 지금까지 그냥 정말 피상적으로 일을 통해서 윤책임이 일을 이렇게 잘하는구나, 되게 성실하구나 이런 건 알았지만 개인적으로 정보도 없고 어떤 것들을 본인이 원하는지 이런 것들도 내가 사실 대화한 바가 없고 그래서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면 본인도 나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을 거고 나도 당신에 대해서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게 정교화돼서 이렇게 할 것이고 지금 보면은 이제 윤책임하고는 한 2달이나 3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게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시간은 평소에 내가 말이 좀 많지만 이제 내가 말을 좀 줄이고 팀원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잘 듣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생각해보고 이런 건 팀장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팀을 위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개인을 위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져와서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그래. 네. 어떨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네, 뭐 그렇게 하면 좀 모르는 부분 서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고 사실은 본인도 뭘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고 나도 사실은 좀 뭘 얘기하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삶의 얘기 조금 나누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약간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뭐 좀 더 아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나 싶어. 네. 그냥 일상의 삶 속에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 네. 보통 주말에는 뭐 해? 주말에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는데 늦잠 자다가 도서관 책 읽고 산이 바로 있거든요. 산 가고 그러는데 지난주에는 주말에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테니스 코트가 엄청 크게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들이랑 이렇게 농구 잠깐 하고 있는데 농구 코트 바로 옆에 포장으로 돼 있어. 뭐야 하고 봤더니 테니스 코트라고. 봤더니 테니스 레슨 가능하다는 거예요. 테니스? 남자도 테니스 하시면. 그래서 테니스? 그래서 치님 전화번호 있어서 물어봤더니 실내 테니스는 비싸거든요. 근데 이건 싸더라고요. 그래? 실외 테니스인데 저야 근데 평일엔 안 되고 주말엔 가능하니까 주말 아침, 토요일, 일요일 아침 7시에 할 수 있대요. 그거 해볼까? 야, 근데 지금 들으면서 깜짝 놀랐네. 이렇게 성실하게 하루를 보낸 사람이 있나? 도서관도 가고 산도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테니스도 또 뭔가 또 배우고 싶고 요즘 이러니까 좀 몸이 많이 안 좋은데 테니스가 운동량이 많대요. 그럴 것 같긴 해요. 땀도 많이 흘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타격감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게 있구나. 이게 테니스의 매력이 빠지면 또 걷잡을 수 없다는 거죠.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 테니스요? 제 대학교 때 친구가 테니스 서클 했어요. 저들 하자 그랬는데 저는 이제 영어 듣기 서클. 학술 서클이라고 들어갔더니 술을 배운다. 술만 마시게 하더라고요. 그 테니스에 대한 로망은 늘 있었는데. 네, 로망 있었겠다. 맞아요. 그때 못한 것도 네,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 좀 잘 배워서 그 친구랑 좀 한 게임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상섭이 듣고 있냐? 야, 하여간 직장에서 보면 윤책임이 조용하게 흔들림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주말에 또 애들하고 농구도 하고 그리고 또 도서관도 가고 뭐 산에도 가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테니스까지 하고 그런다니까 역시 이게 사람의 삶이 건전해야지 직장 생활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 네,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하니까 좋은 거밖에 안 보인다. 테니스 좀 평생 취미? 제가 집 근처에 수영장도 있어서 몇 번 해봤는데 좋은데 그렇게 막 재미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우리 동네에 보면요 테니스 가방 보면 아저씨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재밌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체력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 쓰고. 그게 요즘 되게 고민이에요. 체력이 되게 옛날 같지 않고 뭐 건강검진 해보니까 또 안 좋게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아들하고 난 농구한다는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 아들이 지금 몇 학년이야? 고1 됐습니다. 오, 정말 아빠하고 농구하는 애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때는 한 명도 없었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건 또 아들이 농구부 이런 데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슬램덩크 만화책도 사주고 그랬어요. 36권짜리 18만원짜리 사주고 하니까 농구 관심갖고 농가로 가는 데까지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그러네. 최근에 뭐 자기네 한 학년이 300명인데 1등급 들려면 4%에 들어야 되는데 그럼 12명인데 그럼 반에서 1등 해야 되는데 반에서 1등 하는 놈들은 벽이라는 거예요. 딱 쳐들어갈 수가 없어. 넘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코칭 배웠으니까 어떻게 한 2년 반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되냐? 그랬더니 비염만 나오면 해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비염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네. 참 아들에게도 직장에서도 이렇게 되게 충실하고 성실하고 조용하고 이런 느낌인데 집에 가서도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대화도 잘 나누고 정말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모델 케이스 같은 느낌이 드는 친구네. 다 팀장님 덕입니다. 그래,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더 고맙다. 혼자 잘한 것보다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알게 된 게 이제 그런 것 같아. 아, 되게 내면이 튼튼하고 하고자 하는 걸 이렇게 실행력 되게 강한 친구구나. 멀리서 보아서 이제 그런 일을 잘하는 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들으면서 보니까 실행력 같은 거 하고 집안에서 아들과 같이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같은 느낌, 아버지로서의 깊은 사랑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런 윤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니까 오늘 되게 얘기 안 나는 것보다 지금 훨씬 좋은 느낌인데. 저도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하게 되네요. 그래, 앞으로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지면 나는 이 시간을 당신을 위한 시간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 그래서 내가 들어보고 어떤 것들은 실제로 도와줄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마음으로 응원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듣고 나서 조금이라도 적어도 응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대화 좀 하고 싶고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대화 정말 이렇게 기분 좋게 나눠줘서 되게 고맙고 또 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대화가 편치 않은 관계란 그러니까 만남이 별로 없었던 관계가 더 오히려 맞을 것 같아. 가벼운 대화로 첫 시간을 어떻게 원원을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칭찬 인정을 엄청 하시네요. 그러려고 원원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목적이에요? 네. 비난은 빼야 돼. 특별히 더 칭찬 인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관계가 이제 없었던 관계. 네. 이게 이제 팀장 밑에 파트 리더가 있고 파트 밑에 있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관계하지 않았던 이제 사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결국은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귀한 사람이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초점이죠. 네. 그 기억나는 단어들만 살펴봐도 내면이 단단하고 실행력이 좋고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이고 조용히 자기 일 하는 사람이고 건전한 사람이고 이런 단어들만 들리니까 저도 모르게 막 얘기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코칭인 거죠. 그럼요. 그래서 완원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요즘 이제 핫 아이템이잖아요. 네. 핫한 아이템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는 회사에서 그런 바람이 부는 게 너무 맞다. 그래야 된다. 바람이 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네. 안 놓쳐. 그게 이제 코칭 대화를 하자고 계속 그랬었는데 코칭 대화는 이제 대화의 방식, 존중하는 방식이라면 완원하는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1대1 개인 간의 수평적인 대화라는 거거든요. 이게 맥을 같이 해요. 그래서 코칭이라는 건 어떤 대화 방식이라면 이거는 존재 간의 만남의 방식 이런 쪽이어서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코칭 방식을 그대로 써야 되는 대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대화가 편치 않은, 그러니까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대상과 원어는 때 마지막에 되게 인정칭찬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특히 더 힘줘서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알게 돼서 좋았다. 얘기 나눠보니 네가 얼마나 이런 사람인지 알겠다.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은 지금 대화에서 찾는데 되게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그 친구 들어올 때 이렇게 인정할 거리를 좀 찾아놔야 돼요. 미리 준비해서? 네, 미리 준비해. 그러니까 예전에 참 얘가 이런 행동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본 적이 있다는 건 자기한테 뭔가 남아있는 거고 그게 이 사람의 어떤 강점이 발현된 걸까?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거 한 개 들어가면 정말 끝내주는 거죠. 예전에도 저 잘 모르는 분 같더만 어떻게 그런 걸 보고 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뻑가게 하는 대화, 인정할 거 준비해 가면 되게 좋죠. 뭐 너랑 좀 더 가까워진 것 같다. 그다음에 너의 그런 모습들이 회사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다. 네.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우리 팀이 더 돈독해지는 것 같다. 그다음에 또 되게 뭐 솔선수범, 책임감 이런 단어들을 써서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누구한테 관계가 많지 않아서 원어는 그렇게 썩 편치 않은 그런 대상과 대화 때 이런 거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겠죠? 그러시길 빕니다. 대화 이렇게 계속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 물러갑니다. 윤산이었습니다. 네, 남관이었습니다.